그다음에 논란의 인물이었죠.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부동산 보유, 차명 대출 의혹으로 낙마를 했죠. 근데 이 이재명 새 정부에서 실행할 이 정책 윤곽을 설계하고 정부의 이 밑그림, 큰 밑그림에 그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역대 대부분의 대통령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해왔었죠. 들어보시죠. 대놓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네. 고위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죠. 네. 근데 신뢰의 원천인데 자, 이민찬 부위원장 2005년 어린이날이에요. 2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중학생이고 당시 초등학생이니까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겠네요. 그 당시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 영등포에 있는 노후상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해 12월에 곧바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으니까 지금 값어치 굉장히 올랐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 상가를 이제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날 선물치고는 꽤 큰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했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은 해당 언론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한주 위원장 가족의 어떤 부동산 투자의 역사를 보면은 시대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 최초의 시드머니라고 하죠. 부동산 자금을 마련한 게요. 97년입니다. 97년이면 외환위기 때였어요. 그러네요. 그때 수원 영통에 있는 아파트 세 채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산을 마련을 한 것이죠. 이후에 2005년에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에 있는 상가를 매입을 합니다. 2005년이면 언제죠?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죠. 그때 2005년에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5평짜리, 5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7평짜리 이렇게 작은 상가들을 쪼개서 산 겁니다. 지분 투자를 한 것이죠. 그 해당 상가를 보면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서 미리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에게 자산을 증여했다. 참으로 어느 부모가 할 수 있을지 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두 자녀와 함께요, 성남에 있는 상가에서는요,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향후 증여 문제나 절세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한주 위원장은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 민주정부에서는요, 과거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정권이 굉장히 위태로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학습 효과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설계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장이 과거에 부동산 투기, 투자로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과거에는 이제 부대변인 공격수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요즘에 방어의 역할을 이제 아무래도 여야가 바뀌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한주 위원장의 해명도 보실까요?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투기 끝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기, 투기가 투기를 부른다. 정부의 공급 의지를 충실히 보여주면 부동산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과거의 일이지만 자녀한테 상가를 물려준 것에 대한 입장을 모르니까 이건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나 세금 탈루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갖고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은 저게 이제 고정직으로 계속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인수위원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활동을 하고 저것은 해체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일종의 학자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치인의 잣대로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없습니다. 어디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거나 네. 또는 뭐 국무위원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네.
뭐 차후에 갈 수가 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고 결론적으로 그럼 불법을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미성년자에게 당시에 징역세 면제 기준이 10년간 총 2천만 원입니다. 예. 근데 그 자녀들에게 그 2005년도에 징역을 했던 것들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하나당.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녀들에게 완전 비공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세금을 탈루한 것도 없고 또 자꾸 어린이날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이거 좀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그냥 뭐 날짜가 공교롭게 5월 5일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전체 고위공직자,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가 49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17명이 다주택자였어요. 차관급이 52명이었는데 이 중에 16명이 다주택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당신들 정부에서도 그랬으니까 우리 정부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건 좀 아닌데 이게 전체적인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은 아니었지만 그런다고 자랑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한주 위원장이 나중에 공직에 나가게 된다면 이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학자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격은 삼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논란이 된 인물은 임명을 철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재산 2억인데 자녀는 1억 넘는 미국의 유학을 갔고 어린이날 두 아들의 부동산을 선물한 이런 총리 후보자나 이런 위원장이 과연 공정한 사례가 맞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추가로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